정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누구든 상관없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풍류강인 공간입니다. 현재 종로 이외에도 사당동과 인천에 지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약 대충 계산해 본 건데 15,000명, 이건 포함이 아닙니다. 15,000명 가량의 수강생을 배출했고요. 현재도 그런 동호회 모임이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반 취미생들이 동호회로 정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선비음악이죠. 정악을 좋아하시는 소개올 정악단이 있고, 민속악을 즐기시는 분들이 모인 민속악단이 있어요. 그 외에도 가야금 봉창만 주로하는 봉창단이 있고, 정가라고 아십니까? 서양음악으로 따지면 아주 클래식한 그런 곡인데, 그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문 연주자 단체로 모여있는 소리올 전통공연 예술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터벌림인데, 터벌림이라는 뜻은 뭐 쉽게 말하면 개없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박원 선생의 저희 소리올 공원에도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박원영 씨에게도 아주 뜻깊은 날이거든요. 오늘이 5년 전 오늘 저희가 부배연을 했습니다. 다소 준비가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인 박원영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보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요. 녹록지 않았을 텐데. 다 아시는 분들이라 뭔가 소개받고 박원영 씨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좀 쑥스럽긴 하네요. 어쨌거나 뭔가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은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팠던 것들을 참 두서없이 이것저것 많이 팠는데 하나로 꿰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돼서 오늘 너무 뜻깊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석사과정 대학원 졸업을 했고요. 머세 심리학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세계 최초로 머세 심리학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왜 세계 최초냐면 멋이라는 개념이 한국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 심리학계에서 처음으로 했으면 세계 최초인 거죠. 그 심리학이 서양문이라 그런지 우리 고유 정신이나 멋이나 그런 풍부 정신 그런 거에 아직 많이 관심을 못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한국인 다움이 어떤 건가 그런 거 좀 궁금해서 한번 타봤습니다. 저는 다 서로 좀 아는 사이긴 하지만 개인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니고요. 체험을 다양하게 많이 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8년 그리고 미국에 7년을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만 계속 살다 보니까 되게 가리 늦게 돼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뭐지라는 걸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마지막으로 귀국하고 나서는 전통무용에 전통주에 국궁에 서예 전통 무예까지 이렇게 안 배운 게 없어요. 물론 전통 음악도 그 중에 하나고 단소 배우러 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긴 했지만 잘한 엉뚱한 짓이었던 것 같고요. 많은 거를 직접 체험하면서 제가 느껴진 것들 그냥 책을 읽고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느껴진 것들로 어떤 맥락을 잡고 그거를 좀 검증을 해보려고 책을 찾아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연구의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한데요. 좀 사실 잔칫날이라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짧게 할 생각이고 그래서 논문 내용을 직접 발표한다기보다는 한국인은 멋있는 사람을 제일 이상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그냥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둘 중에 하나이신 것 같아요. 나도 멋있어지고 싶다 아니면은
술준된다. 그리고 저는 둘 중에 하나 이유로 오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우리 다 보이시나요?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시작. 한국인이면 누구나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멋있는 삶을 살기를 영원하지만 본의 아니게 멋없는 사람이 되어 멋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혹시 이 말이 사무치게 와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멋이 없지?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서울대에서 철학 교수를 계신 김태리라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 얘기 또한 제 의견이 아니라 학자들이 한 얘기인데 한국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 뭐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성실한 사람, 혹은 뭐 똑똑한 사람 그런 여러 칭찬을 듣는데 그 어떤 칭찬보다도 멋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야, 너 진짜 멋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어떤 칭찬보다도 그 칭찬을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멋이 한국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고요. 저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멋이나 고유정신, 풍류정신 연구하는 분들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멋이라는 말 일상에서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누가 와서 야, 너 오늘 진짜 멋있게 입었다 그러면 겉모습에 대한 얘기죠. 옷 잘 입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옷을 잘 입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내면에 뭔가가 범상치 않은 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사실 내가 살면서 봤던 멋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여쭤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강의도 좀 늦게 시작했고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건 넘어가고 나중에 여흥 시간에 먹거리 같이 나누면서 어떤 사람 살아오면서 멋있었는지 그런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내면 얘기야? 근데 그게 내면의 경지 뭐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멋있다 그럴 때는 단순히 외모가 멋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멋이라는 표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멋은 내면과 외면의 자질을 모두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김태길이라는 학자가 멋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멋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몇 가지를 했어요. 비록 겉모습이 출중하더라도 인품이 졸렬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멋있다는 찬사는 바치지 않는다. 혹은 학식이 많고 인격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더라도 겉모습이 너무 초라하면 훌륭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멋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예를 보자면 만약에 어떤 부도자가 면역 수행을 30년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력이 높잖아요. 사람 마음도 볼 수 있고 뭐 미래도 과거도 다 볼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고매하고 거룩하신 것이지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멋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존경하지만 왠지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냥 한 발 먼 데서 존경하다는 찬상만 드리고 싶지 별로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효대사의 예를 먼저 보면은 반면에 원효대사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어디 길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잤는데 목말라서 바가지에 물을 하나 시원하게 마시고 밤새 꿀잠을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가지가 해골에 들어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달게 마셨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토악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런 걸 깨달았던 그러니까 굉장히 큰 깨달음이고 중국에서 시작된 화엄종이라는 어떤 불교의 가르침의 맥락을 사실상 완성한 사람은 원효대사나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어떤 깨달음, 구도의 경지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을 저희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다 깨닫고 나서 굳이 저작거리로 불러 나와가지고 요석공주랑 눈이 맞아서 설총이라는 아들까지 낳고 그 저작거리 다니면서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가르침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러 나와서 굳이 저작거리로 나와서 민초들과 섞여서 진정 같은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스님이었나 원효대사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지 더러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거를 닦아내는, 내 옷을 더럽히면서 닦아내는 걸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삶으로써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오히려 말렸을 정도로, 그러면 때로 살았던 분들이 오히려 걸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한 분이 원효대사다라고 제가 어떤 스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어디까지가 사실에 근거한 얘기인지는 두고라도 어쨌거나 어딘가에 한 경지를 이루고 끝을 갔는데 그 반대, 완전 반대편, 전혀 반대가 되는 반대쪽으로 나와서 세상 속에서 같이 뒹굴 수 있는 거. 성과 속, 성속이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거룩함과 저속함이 양쪽에 모두 자유로운 사람.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스님을 본다면 야, 저 스님 진짜 멋있는 스님이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보매하시고 거룩하신 스님 보고는 멋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자유롭고, 말하자면 그게 꼭 성과 속이 됐든 뭐가 됐든 양극단이 있는데 그 양극단이 내 안에서 완전히 활짝 펴 있는 거죠. 완전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혹은 원한다면 어느 쪽이나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 저 사람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혹은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어떻게 좀 가까이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멋있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럴 때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가 말하자면 이상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각자의 이상형을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무의식 가장 깊은데 한국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어떤 모습은 추구하는 바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멋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까 멋은 내면과 외면을 아우른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원효대사에 의해서 거룩함과 저속함을 모두 아우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느 내용으로 봐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양극을 아우르는 사람, 그 반대가 되는 어떤 내용은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뭐 조신한 사람, 와일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 최신 서양 문명을 좋아하는 사람, 어느 쪽 내용은 상관없는데 양극을 아우르는 사람을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인의 이상형은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양극을 품고 그 사이를 그야말로 멋대로 마음껏 개성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왔다 갔다가 양극 사이를 아우르고 있다고 해서 직선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서 제멋대로 사람마다 상황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자기 멋대로 할 때 신나고 재밌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만약에 사회나 어떤 가치관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은, 그래서 내 멋대로 진짜 할 수 있다면은 내 멋대로 할 때 사람은 제일 신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를 유희, 노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극간유희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얘기라도 너무 길고 구구절절하면 사람들한테 잘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교 그러면 사랑, 아니면 뭐 불교 그러면 공과 중도, 이렇게 한마디로 유교 그러면 중용,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야 되는데 구구절절하게 말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할까라는 걸 좀 고심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극간유희라는 말로